그분이 받아온 답변이 뭐 애무 안 된다, 흥분시키면 안 된다, 뽀뽀와 키스도 상대가 흥분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아니 제가 자극적인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건 기사에 못 녹일 것 같긴 한데 좀. 네, 기자님 요즘도 계속 JMS 덕질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좀 열심히 쓰다 왔는데 아니 근데 떡밥이 안 식어요? 좀 큰 거 몇 개 남았죠. 이거 나갈 때쯤이면 아마 편집돼서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은 기사 나갈 텐데, 그 유명한 축복식. 아, 축복식 하면은 또 제가 축복식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아, 축복식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선 약간 사담이랑 에피소드를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투데이 코리아가 이제 JMS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기자들이 조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채널을 이번에 개설을 해요. 이 기사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도 JMS 이슈가 초반에는 아마 그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 초반에는 제가 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채널에서는 조금 더 사적이고 교인들 입장이나 타렘분들 입장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덜 기자 같은 면모를 좀 보여드리고, 그 채널에서는 이제 정말 기자로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종훈 씨 이번 옥중편지 전문이라던가 이런 건 사실 이 채널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축복식. 단순히 결혼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2세니까 주변에 네. 축복식 가정이 많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 네. 새삼스럽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조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하긴 했어요. 우선 축복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가정을 이뤄도 이혼하는 게 요즘 현 사회인데, 거의 대다수가 10번도 못 만나셨더라고요. 10번이 뭐야, 4, 5번 만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만나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정명석 씨가 기도해봤는데 너네 아닌 것 같다면 결혼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버린 결혼 생활인데. 그런 식의 레퍼토리들도 좀 있는 게 얘네 부부 선생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떼써가지고 결혼했다가 인생 조졌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폭력 당하는 가정도 꽤 있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회에서 그냥 결혼해도 가정폭력 일어나는 집안 꽤 많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축복식은 JMS 섭리 안에서 만난 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국을 만든다, 이게 천국과 같은 가정천국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가정폭력을 한다고? 심지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성이랑 자기 막 자녀를 때린다는 말도 들리고. 물론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적어도 그러지 않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만나면 항상 화목할 거고 경제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들은 9기랑 10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간증을 그렇게 한대요. 1기에서 3기 가정국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JMS 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막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정국이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행복한데, 봐라 작년부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아까 말하신 것처럼 악평을 하는데. 가정국하고 작년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JMS 안에는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가정국, 두 번째는 작년부. 가정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단 내에서 허락을 받아서 가정을 이룬, 축복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이들을 가정국이라고 부르고, 이 가정국은 또 1기에서 10기까지 나뉘죠. 순서에 따라서. 보통 그럼 입교 순서로 볼 수 있죠. 나이대라던가. 그리고 작년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결혼을 해서 JMS로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 이혼했다 재혼하는 경우, 또 나머지 세 번째는 JMS 내부 사람이 외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 이들을 장년부라고 칭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가정국 장년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거든요. 가정국은 약간 장년부를 무시하고, 이게 완전히 파면 팔수록 거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사회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 일단 장년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반면 가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온전한
태어난 구원받은 이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가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세라고 부르는데 장년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세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너네는 뭐 중학생이면 중고등부, 청년이면 청년부 이런 식으로 부르지 2세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못 쓰게 했다는데, 이게 진정한 정말 계급사회가 아닌가. 지금 21세기인데 이렇게 카스트 제도를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축복식 진행 과정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서류를 몇 개 입수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지극히 사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고 나누더라고요. 기준이 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은 성경험 관련해서 이성이랑 잠자리 한 적이 있다, 몇 회 했다, 뭐 그리고 나는 뭐 이 정도까지 스킨십을 해봤다, 또는 뭐 나는 아예 흔히 말하는 모쏠이다. 그리고 밖에서 모쏠 하면 약간 너 모쏠이야? 하는데 이 안에서는 모쏠이어야만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그 결혼하기 전에 교역자 면담을 해야 되는데 웃긴 건 대부분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네. 월성 출신의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본인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성경험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검사 같은 경우에도 JMS가 정한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비용도 비싸요. 50만 원? 뭐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따로 검사를 받아갔더니 뭐라고 하더래요. 왜 우리 JMS 그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지 왜 다른 데서 했냐.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뭐 그 서류에는 11조를 얼마나 하냐, 뭐 급여는 얼마나 받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다소 충격적이었고, 섭리 설계라는 명목하에 뭐 섭리, JMS를 온전히 풀로 뛸 것인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JMS를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당연히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취재할 때 개념이 안 잡혀서 조금 헷갈렸는데, 성혼식이 사실 결혼식 같은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성혼식이라는 걸 먼저 하는데 여기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축복식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과정에서 10만 원. 요즘 약간 데이트 어플이나 약간 이런 결혼 정보 회사 같은 느낌이죠. 일단 나는 신청하는데 10만 원을 내야 돼요. 거기까진 그렇다 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돈을 받아버리네, 교단에서. 대면 만남은 만남당 5만 원, 비대면 만남은 3만 원. 비대면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생겼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만나는 위치도 월명동이나 대둔산 호텔. 와, 그러면 여기 위치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충청남도 뭐 이쪽에 있으니까 결혼하려면 상대를 좀 여러 번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려면은 서울 사는 사람이면 왕복 8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돈까지 들어. 한두 푼 드냐? 만남 비용대로 내고 숙박비에 식비를 또 내야 돼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많이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회 미만으로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친구도 10번 정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어색한데, 결혼을 이 사람이랑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고, 스킨십에 제한이 있고, 뭐 뽀뽀까지 된다, 키스까지 된다, 뭐 애무는 안 된다. 성혼식 전까지는 제한이 네. 많죠. 공지를 보니까 뭐 마지막까지만 안 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뭐 상대를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어떤 공지였냐면은, 한 사람이 이제 교단에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야기가 다 다른데, 교회별로 다른데 대답해달라, 기준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뭐 그분이 받아온 답변이 뭐 애무 안 된다, 흥분시키면 안 된다, 뽀뽀와 키스도 상대가 흥분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아니, 제가 자극적인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건 기사에 못 녹일 것 같긴 한데 좀 기사로 쓰긴 좀 그래서 이런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 만남 비용도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이 결혼식 전에 치러진 성혼식에서 감사원금 명목이라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이상이고, 한 제보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결혼을 위해서, 축복식을 위해서 교역자 면담을 하는데 감사원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근데 당장 돈이 없으면 12개월에 나눠서 할부로 내도 된다 그러더래요. 결혼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혼식 외에 성혼식을 따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성혼식에는 진행비가 50만 원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혼식을 하는데 돈이 꽤 들고, 또 이제
성혼식은 말 그대로 JMS 안에서 하는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결혼 반지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성혼식 반지를 따로 맞추게 하더라고요. 뭐 한 쌍 해가지고 100만 원 좀 언저리인 것 같은데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반지로만 해야 되고 뭐 옷도 거기에서 따로 맞춰야 되고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외부에서 봤을 땐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사진을 찍으면은 국룰이에요. 가운데 정명석 씨 딱 합성해가지고 넣어주고 그것도 좀 비싼 금액에 몇십만 원에 판매하고 그 정명석 씨 사인이 담긴 액자는 이제 10만 원씩 해서 팔고 강제성이 있냐를 보면은 부분적인 강제성도 있고 뭐 아예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무조건 강제다라고 보기에도 뭐한데 있긴 있죠 강제성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가정국에서 종교에 의구심을 가진 보통 가정이 깨지죠. 최근에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엄마 아빠와 자녀를 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친구를 가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들이 가른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많이 씁쓸하죠. 그런 생각하면 이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